여느 때와 같은 대구 도심의 아침. 매일 똑같은 일상처럼 오늘도 사람들은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학교며 회사로 향합니다. 10년 전 그날도 그랬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평소와 같이 등교와 출근을 하던 사람들. 한순간에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된 지하철 객차 안. 순식간에 번진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아들이었던 192명의 희생자들. 그날 그들은 불길 속에서 허우적대며 전화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죽어가는 신음을 들으면서도 그저 화마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유가족들. 그 애끓는 마음을 어느 누가 알까요? 자꾸 눈에 밟힙니다. 엄마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갔다 온다. 그 불덩이 안에서 아가 몇 시간 동안 있었다는데 내가 온몸이 다 꼽히는 거고 내 몸이 다 저려오는 것 같고. 여보세요. 재난심리 담당하는 작가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잠깐만 저희 그냥 뭐 아니, 이거 전화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네, 인터뷰 아니더라도 잠깐만 저희 땀을 저희랑 얘기 아니, 뭐 나누는 자꾸 거죠. 만나더니 뭘 해주지도 않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센터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10년이 지난 이쯤에도 역시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정신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낸 딸의 모습을 제 가슴에다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이제 마음에서 이제 제 딸을 키운단 말입니다. 이런 식인 것처럼. 10년 전에서 기억을 멈춘 채 주홍글 씨처럼 사고 당일을 되새기는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대인관계를 좀 회피하는 것 같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눈빛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대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안 생겨서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전달했었죠. 재난의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상해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인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몸처럼 심리 피해 역시 재난심리 지원 상담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재난심리 지원이란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재난 경험자, 가족, 그리고 사고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의료기관 등이 연계해 정신재활 상담 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심리 상담의 사례 유형으로는 산불, 폭발, 화재 등이 주를 이루며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풍수의 피해 등도 상당수 재난심리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3월 14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 갑자기 불이 팍 튀어나왔거든요. 그 잠시 한 1분 정도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구역이 막 폭발이 돼가지고 피해가 됐어요. 그 후 6개월 다시 여수를 찾아갔습니다. 6명의 동료가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형님들이랑 앉아서
담배도 한 대 피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끝나면 오늘 소주 한잔 해야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갔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이런 사고를 겪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겪어보니까 세상 사는 게 참 무섭습니다. 몸 괜찮냐 그런 말을 듣는데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냥 저는 그런 일 안 겪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게 나는 이해해. 나는 알고 있어. 아니면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야. 넌 정말 행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냐면은 그런 식의 반응은 본인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후련하게 본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끌어들이는 게 그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돼요. 그 사고 나고 한 달 정도는 주위 사람들이 웃는 게 참 싫었어요. 그냥 웃고 있는 게 싫었어요. 나는 굉장히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시선보다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귀 기울이는 것이 심리 상담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찾아오는 쇼크 단계를 넘어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 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넘어섰을 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대인기피증에 이르는 외상 후 2차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만나고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에 가서 애기 엄마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낌은 그 느낌 틀렸었습니다. 나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더 괜찮았었던 것 같고 다른 뭔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양측성 안구 운동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손을 제 손가락을 이제 따라 이제 보시게 그러면 이제 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양측의 좌뇌와 우뇌를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을 이분이 자연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 치유를 통해서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공포와 충격을 느끼는 손해한 편도기관이 촉진된 피해자들. 편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전두엽을 활발하게 활동시켜야만 하는데요. 그 과정으로 해마를 자극하는 것이 대표적인 재난 트라우마 치료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은 피해자의 여건에 맞춰 직접 출장 상담을 나오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피해자들 입장에선 심리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 격렬하게 이제 그런 본인의 고통이라든지 사고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시는 걸 들으면은 정말 제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도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3년) 여름 폭염으로 몸살 날았던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엔 올해가 유난히 길고도 견디기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담 있지요. 저리 쭉 가고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우리 거 집으로. 포항도심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주택 56채와 이재민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와 중학생의 불장난으로 빚어진 화재는 67살 할머니의 평생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6개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 지난번에 갔다 오고 그 다음 뒤로는 또 괜찮습니다. 이제는 뭐 지나보고 나니까 아이고 뭐 됐다 돼버려. 아트를 보고 이제 기분 좋게 생기. 맞아요. 기분 좋게. 공항에 이래가 뭐 거기 타는 거 이런 게 맞던 필요 없고 난 보기에 기분 좋겠고. 어디에 하소연도 제대로 할 수 없던 피해자들. 사고 직후부터 이뤄진 꾸준한 관심과 상담 덕분인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해소 속도는 여느 이재민들보다 빨랐습니다. 우울증 곧 자살할 위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여러분 심리 지원을 들어가고 나서 거의 한 180도까지는 못 가도 한 160도 정도까지는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골짜기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 무거운 마음의 상담사들은 더욱 밝은 얼굴로 피해자들을 마주합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집이 한줌 재가 돼버린 후 산골짜기에 들어와 가건물을 짓고 살게 됐다는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담사들이 오기 전엔 묻지마 방아까지 생각하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걸 당하고 해가지고 이 멀리 꼴짝이 돌았는데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안 아플 리 있습니까? 참 하소연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마음이 풀리는 거죠.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상담사들이 있어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었다는 피해자. 사무소 오시면 내가 속이 시원하게 있어요. 왜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도 못했지만은 두 번, 세 번이나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수합할 수 있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리 모두에 이를 수 있다는 점들을 부각시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홍보를 해서 재난심리에 대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번에 내가 큰일을 겪어보니까 저분들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쫙 그 뒤에서 열심으로 봉사를 하시고 제가 거기에 정말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전화도 한 번씩 주셔가지고 별일 없습니까 그러실 적에 그래도 나를 생각해준다. 너무 고맙고요. 몸에 생긴 상처와 같이 마음속 재난의 아픔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더 깊이 골마버립니다. 마음의 상처, 이제 함께 나누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